4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한 혹한이 마틴 루터 킹스데이를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다카 맞교환 제안에 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직원들의 무더기 결근 사태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투자이민 영주권 접수가 다음 달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시 한인 4명 중 1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스 데이지만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추위로 출근길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뉴욕 지역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가 모레는 영상의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일원이 혹독한 추위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화씨 5도, 섭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최대 시속 50마일에 이르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체감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15도, 섭씨 영하 30도의 강추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대부분의 학교와 직장이 휴일이어서 출근길 큰 혼란은 없었지만 도로 결빙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뉴아카 무역센터 구간 패스트트레인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일부 구간은 강추위로 인한 문제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코드 블루를 발령하고 노약자와 어린이의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실내를 찾는 노숙자들을 내쫓지 말고 311로 전화해 쉘터로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코나 귀 등 노출된 신체 부위에 동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며 30분 이상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도로를 운전하거나 거리를 걸을 때에는 빙판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불어닥치면서 최소 6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편 이상의 항공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일원은 내일까지 영하의 추위를 기록하고 모레부터 비 소식과 함께 영상의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통과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은 펠로시를 비난하는 분노의 폭풍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백악관에서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비용 예산안을 다카 혜택을 받는 이민 자녀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연계시키자고 제안하고 임시보호 신분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거주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에는 인도주의적 구호 비용 8억 달러와 출입국 관리소에 필요한 마약 탐지 기술에 사용될 비용 8억 5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경 세관 요원과 단속 인력, 이민 법정 판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미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해 민주당에게 거절당한 바 있지만 이 제안은 상식 수준의 타협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제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은 이미 이전에 거부당했던 몇 가지 제안들을 모은 것이라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확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장의 거절에 트위터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구역질 난다며 청소 좀 하라는 등 펠로시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연방항공청 직원들도 셧다운 사태로 무더기 결근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비상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어서 공항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TSA 직원들의 결근율은 예년의 3%에서 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의 공항들에서는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승객들이 몇 시간씩 공항에 대기하는 등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의 뉴아크 국제공항, 라가디아 공항,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 등 미국 내 여러 공항에는 자연재해 현장에 인력 부족 상황 시 투입하던 전국 전개부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계속 전개부대를 투입해 보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섰습니다. 더구나 2월 3일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항 측은 검색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의 여파는 이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투자 이민 영주권 접수가 다음 달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USCIS가 18일 발표한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 차트에 따르면 50만 달러 투자이 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경우 50만 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 등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는 접수가 중단됩니다. 50만 달러 투자이민 등 한시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차트란 이민당국이 실제 현장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받는 우선 일자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2월 영주권 문호에서 셧다운 사태 중 50만 달러 투자이민 등의 영주권 발급은 중단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판사들도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면서 심화되고 있는 법원 적체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 타 아시아인에 비해 한인들의 무보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은 뉴욕시 전체 한인 주민의 23%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인구의 건강보험 미가입률 12.4%와 비교해 무려 11.6%포인트가 더 높은 것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필리핀으로 9.6%를 기록했으며 베트남 10.3%, 인도 12.8%, 일본 13.3%, 중국 14% 등의 순이었고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30%를 기록한 네팔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아동의 건강보험 미가입률도 뉴욕시 전체 어린이 의료보험 미가입률 3.6%보다 크게 높아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한인의 빈곤율은 18.8%로 뉴욕시 전체 빈곤율 20.6%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빈곤율은 25.7%로 뉴욕시 노인 전체 빈곤율 18.8%보다 7%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뉴욕시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58,153달러로 뉴욕시 중간소득 59,285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오는 2월 5일 설날입니다. 뉴욕, 뉴저지 이룬 한인은행들이 설날 무료 송금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22일 노아은행을 시작으로 한인은행들이 일제히 설날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노아은행은 개인계좌 고객에 한해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무제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퍼시픽시티 은행과 우리아메리카은행, 한미은행, 뉴밀레니엄은행 등은 28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두 개인계좌 고객에 한해서지만 퍼시픽시티와 한미는 송금 액수의 한도가 없고 우리 아메리카 은행은 거래당 3,000달러로 최대 2회까지만 무료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송금자와 수취인 모두 개인 고객일 경우에 하나며 지점 방문객과 인터넷 송금 이용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뉴 밀레니엄은 1일 1회에 한해 무료 송금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29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가 시작되는 곳은 뱅크 오브 홉과 메트로시티 은행입니다. 메트로시티는 1일 1,000달러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
서비스 액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행사 기간 중 다른 날짜를 이용하면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와 KB 하나은행, 뉴뱅크 등은 조만간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은 은행에 따라 1일에서 5일에 끝납니다. 뉴욕시가 노숙자 쉘터로 이용되고 있는 호텔에 지난 4년간 약 2,7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호텔 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뉴욕시 노숙자 쉘터로 사용되고 있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의 알라딘 호텔의 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뉴욕시가 지난 2014에서 15회계년도부터 2018에서 19회계년도까지 2,700만 달러의 호텔 사용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이 호텔의 쉘터 이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18년 여성 간호사 숙소로 지어진 이 호텔은 최근 노숙자 쉘터로 전환되면서 현재 300여 명의 노숙자가 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노숙자들의 거주로 폭력과 방뇨, 마약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 호텔에 살던 2명이 살인죄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스튜어드와 제이 포돌스키 형제가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호텔이 법적으로는 엑스 알라딘 호텔이 소유주이고 이 회사의 소유주로 돼 있는 샤론 올스는 제이 포돌스키의 부인 샤론의 결혼 전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호텔과 다른 사업체 경영 등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이 오랜 세월 방치된 뉴저지주 경범죄 티켓 78만여 장에 대해 사면 조치가 단행됩니다. 법원은 사법 정의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심각한 위반 사항이 아닌 경범죄 티켓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003년 이전에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타원조례 위반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티켓이 발부됐음에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티켓 총 78만 7,764건입니다. 이 중에는 지난 1976년 발부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버스 추월 위반, 난폭 운전이나 뺑소니, 무보험 차량 운행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은 이번 사면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사면 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면 대상 티켓임이 확인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술 소비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주류 소비 감소가 요즘 일반적인 트렌드인데요. 주조 회사들은 무알코올 음료 개발 등 부가 사업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알코올 소비량이 2017년 전년 대비 0.7%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17년에 비해 0.8%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도에도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종별로 보면 맥주가 지난해 1.5% 감소하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와인 소비는 다소 늘었으나 0.4% 증가에 그쳐 2017년에 1% 증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알코올의 소비 감소 원인으로는 술 소비량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술을 멀리하고 있고 마리화나 등 대체 용품들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게임과 오락 등 엔터테인먼트의 등장으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즐길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조 회사들은 제품 다양화와 업종 변경까지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쿠어스 맥주 제조사 몰슨 쿠어스 브루잉은 최근 차의 일종인 콤부차를 버드와이저 맥주를 만드는 앤하우저 부시 인베브는 코코넛 워터를 출시했습니다. 마리화나를 이용한 소프트 음료 개발을 추진하는 제조사도 늘고 있습니다. 하드 리커 등 전통주들이 자리를 잃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교사 노조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LA 통합교육부는 이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어제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인해 총 9,70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금은 학생들의 출석률에 따라 배정되는데 파업 기간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와 교사 노조의 협상은 어제부터 재개된 상태지만 이번 주말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이로 인한 니코틴 중독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FDA가 청소년들 사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억제제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FDA 승인 니코틴 억제제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FDA에 의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뉴저지 뉴아크 국제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에서 탑승객 한 명에게 의학적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캐나다 공항으로 긴급 우회하고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시켰지만 재출발 시 혹한으로 항공기 출입문이 고장나 승객 250여 명이 비행기에서 14시간 이상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고크란 뉴욕주 상원 의원이 최근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보트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펠러 장착 보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7월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센터포드 요트 클럽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라이언 와이스 군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맨해튼 32가 한식당 서울가든은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 체불 임금 $30만 지불에 합의했습니다. 연방 뉴욕 동부지법은 서울가든이 전직 직원 4명에게 $30만 지급하기로 한 체불 임금 지불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인 2명과 중국계 종업원 1명이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에도 중국계 종업원 1명이 이와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9일 오전 4시쯤 컬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경찰은 현재 제보를 기다리면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컬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주차장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5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매서운 혹한이 뉴욕, 뉴저지 인근을 덮쳤는데요. 화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추위가 물러가면서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날씨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